아들 잡아먹은 년! 대꾸다 넣은 독한 년! 시어머니는 장례식장 내내 저를 향해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결혼 7년 차였고 남편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슬퍼할 틈조차 없이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애도의 공간이 아니라 제가 죄인처럼 서 있어야 하는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원피스를 입은 만삭의 젊은 여자가 들어왔고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 여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도 그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도요. 여자는 영정사진 앞에 서자마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조문객들은 술렁였고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 여자의 배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거칠게 밀쳐내고 기다렸다는 듯 그 여자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넌 7년 동안 소식도 없더니 얘는 해냈다! 이제 내 며느리는 얘다! 넌 당장 짐 싸 서나가! 시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듯 보였습니다. 내연녀는 시어머니 품에 안긴 채 저를 향해 짧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좋아하실 필요 없어요. 그 뱃속의 아이 남편 아이 아니니까요. 그 사람 결혼 전부터 무정자증이었어요. 두 사람은 동시에 무슨 소리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존심 상한다고 어머님께는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그동안 부린 며느리 소리 들으며 참아왔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서서히 사색이 되었고 거짓말이 들통난 내연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뜨기 전 이 사태를 예상하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법적 서류와 병원 기록을 함께 꺼내 두 사람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장례식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비명 섞인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날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